자, 이어서 언해본 보겠습니다. 맨 처음 보면은 세종어조 훈민정음. 일단 막 이런 거 보는 것만으로도 막 스트레스가 쌓이죠. 자, 이런 걸 이제 어떻게 해 나가느냐. 실제로 시험에 문제에 나오는 건 아주 적은데 예문이 안 나오지는 않죠. 그 조금 나오는 예문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예문을 봐야 한다는 거. 중세국어에서 이게 좀 어려운 점이에요. 근데 웬만큼 공부해가지고는 예문이 안 보여요. 예문을 독해할 수 있을 정도로 되려면은 중세국 이론을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해야 되거든. 근데 정작 나오는 것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이건 참 이 비경제적인 부분인데 어쩔 수 없다는 거. 이게 이번에 시험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 합격점은 도달해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한두 문제 몇 점 차이로 이게 당락이 나뉘니까 시험 문제가 쉽다고 해서 깊이 안 할 수는 없어요. 그것 때문에 이게 갈리니까. 조금 너무 비인간적인 문제 같아. 차라리 어렵게 나와서 성적 차이가 그냥 쫙 해가지고 억울하게 떨어지지는 않게 해야 되는데 시험 문제가 쉬우면 억울한 경우가 많아요. 그죠? 요즘 수능도 그래요. 수능도. 잘하는 학생들이 상위권에 다 몰려있는데 그 문제 한두 문제 가지고 이렇게 막 나뉘니까 수능 문제 하나면은 대학교가 갈리는 게 아니라 대학교 레벨이 갈려요. 문제 하나 틀면 스카이를 갈 수 있는 애가 그 밑에 등급 학교를 가게 돼버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임용고시도 쉬워져서 좋은 점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몰려있는 그 점수대의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억울한 거거든.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실수로 많은 차이가 나게 돼버리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것을 하되 또 우리가 이런 중세국어에서 예문을 읽어내는 능력까지 키워야 된다 이거죠. 이제 맨 처음이죠. 자, 한번 봅시다. 세종어조 훈민정음은 우리가 동국정음식 표기라 그래요. 그래서 애들이 이걸 읽으면 생종엉쟁 이렇게 읽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 음들은 발음하면 안 되는 거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한자는 초중종성, 그러니까 성모와 운모를 다 갖춰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걸 초중종성을 다 합쳐서 쓰기 때문에 이런 표기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을 때는 생으로 읽지 않고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죠? 새는 그때 당시대로 읽으면 시어이죠. 자, 시어이 종 지어이 좀 비슷하죠? 중국 한자하고 시어이 종 지어이 좀 비슷해. 훈민정 이거 어떻게 읽어요? 이 아니지. 그렇다면은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거 어떻게 읽을까요? 자, 이것은 훈민정 이렇게 읽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훈민정 이랬는데 의문론을 잘하면 이런 거 알 수가 있는데 훈민정 어떤 음 같아요? 후도 파이름이에요. 하는 소리. 자, 음은 기울어나면 이것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음이 붙은 거죠. 이제 음가에서 나머지 할 텐데 그냥 기본적인 거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여기서 하고 넘어갑시다. 훈민정 이 소리를 경상도 지역 저 남쪽으로 가면 부산 마산 사람들은 이 발음을 해요. 거기는 음이 여전히 이 음으로 써요. 자, 음악 한번 발음해봐요. 자, 저 발음이에요, 정확하게. 음악 하지 않아요. 음악 그러지. 음악. 이거는 억양 아니에요? 억양이 아니에요.
자, 세게 하려면 음악 이러지. 음악 이러지. 이러지 않거든. 음악. 자, 그래서 거기라고 다 하는 건 아니고 음악 할 때는 이기 때문에 그래요. 음악. 세종대왕은 이 차이를 알았다는 거지. 기막히죠. 음악. 후드 파이름이에요. 그러면은 뒤에 이 여린 히읗을 이용해 가지고 하는 이형보례 표기를 다 이해할 수 있어. 왜 이형보례가 가능했는가? 이 음이 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딱 후두를 딱 긴장시키죠? 긴장시키니까 뒤에 음을 된 소리로 만들어. 자, 훈민정 국지어음이 나라의 말이 음이 나랏 말싸미 이호 둔귀하야 중귀에 달아서 중귀에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중국과니까 비교죠. 이건 중국과 현대화는 다른 중국과 비교의 부사격조사예요. 중국과 달라서 달라 하지 않고 달아 하는 것도 하나 특징이죠. 그러니까 달아 하지 않고 이것을 달아 또는 달라 이렇게 하지 않고 달아 그러니까 다라다에 아가 왔을 때 이 리을이 받침으로 들어가서 달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 그러니까 이 이응이 어느 정도 음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자, 중세국어에서 이 이응은 꼭지 없는 이응은 무슨 소리였죠? 후음에서 어디 음에 속했어요? 불청 불타금에 속하는 거예요. 불청 불타금. 그러니까 이게 불청 불타금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음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여기서 이제 알 수가 있죠. 자, 중국과 달라서 여 문자로 불상유통할세 문자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 때 서로 삼았다 그러면은 원래 치읓이죠. 자, 삼았다. 이게 통하다 이런 말이죠. 통하다. 그런데 이 치읓을 어떻게 써요? 사, 맞다 이렇게 쓰는 거죠. 자, 치읓을 시옷으로 쓰는 걸 뭐라 그래요? 팔종성이죠. 자, 팔종성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사마띠, 아니 할세. 자, 이 우리말이 중국과 다르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간 정신을 우리가 무슨 정신이라고 그래요? 자주정신 그러죠. 자주정신. 고로 우민이 유소 요건하여도 유 보면은 거기 보면 우하고 미음 순경음 돼 있죠. 그러니까 그때 발음 이 한자 발음은 유가 아니라 우 이렇게 소리 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어리석은 백성이 이러면 고로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이루고자 홀빼이셔도 이루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이종 부득신 기정자 다이라 마참내 제 뜻을 실어 능히 피어디 못할 놈이 아니라 못할 사람이 많으니라. 그래서 놈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인데 지금은 비칭으로 쓰이니까 우리가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의미가 축소되었다 그러죠. 축소. 어린 같은 경우는 어리석다에서 어리다로 바뀌었으니까 이런 것은 의미의 이동이라 그러고 놈 같은 경우는 의미의 축소. 여위차 민연하야 내 일을 위하야 어여삐 너겨 어여쁘다 이러면은 불쌍하다 이런 의미죠. 불쌍하다. 그런데 이게 현대국어로 하면서 예쁘다 이렇게 바뀐 거죠. 이것도 의미의 이동이죠. 자, 왜 불쌍하다가 예쁘다가 됐을까요? 불쌍해서 예쁘다 하는 거니까.
예쁘려면 불쌍해 보여야 돼. 그래서 여자들이 남자 앞에서 힘자랑하면 절대 안 돼요. 응? 여자는 남자 앞에서는 가련한 척, 힘없, 약한 척 이래야 돼. 그래야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기 힘자랑하고 남자처럼 보이는 친구들 보면 거의 시집 못 가. 남자들이 그런 여자는 별로 안 좋아해. 유나처럼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그 탤런트가 그 가수가 유나예요. 그래서 나는 아이돌 중에서 얼굴을 기억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오직 유나만 기억을 해요. 유나가 누구하고 결혼? 이승기인가? 사귄다면서요.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야 서운하지 않냐? 그랬더니 아 괜찮아. 이승기 정도면 괜찮아. 이승기는 그렇게 안티편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둘 다 뭐 착하니까 뭐 이러는데 유나 같은 경우 보면은 허리허리 아주 약하게 생겼죠. 불쌍해 보이죠 몸매가. 그래서 예쁜 거라고. 예. 그래서 청순 가련형이라 그러죠. 남자들이 좋아하는 형이 그러거든. 그러니까 여자들이 기를 쓰고 다이어트를 하려고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불쌍하게 보이려고. 자 어쨌든 그래서 불쌍해서 예쁜 거예요. 어여삐 너겨. 신제 28자 하노니 새로 28자를 맹가 노니. 자 28 그러면은 이 팔자가 이때만 해도 그렇게 거센 소리로 되지 않았죠. 발 하는 거예요. 발. 그래서 이 동국정운식 표기 그러면은 중국 한자음에 가까운 표기예요. 이게 중국 한자음 표기라 그러면 안 돼. 보세요. 이게 의미가 상당히 달라져 버려요. 중국 한자 음식 표기다. 여기서 이 팔 같은 경우 이것을 발 그랬죠. 이렇게 표기하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 원래는 이게 밭하고 디귿으로 끝나는 폐세음으로 끝나는 디귿으로 끝나는 그런 의미예요. 불 같은 경우도 불상 요통 왔을 때 가만히 보세요. 불자에 뭐가 들어갔어요? 여린 히읗이 들어갔죠. 불. 그러면 이것도 붓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중국 한자음에 정확 쓴다면은 밭, 붓 그래야 돼. 그런데 밭, 붓 하지 않고 여린 히읗을 써서 디귿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밭이 아니고 발 하면 어때요? 빨리 끊어지죠. 리을은 끊어지는 의미 아닌데 이게 들어감으로써 마치 디귿처럼 빨리 끊어져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중국음이 아니고 중국음에 가까운 거. 타협점이에요. 타협점. 그래서 불하고 빨리 끊어지는 거죠. 이게 동국정운식 표기.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래요? 이영보례라 그러죠. 자, 이영보례의 정확한 뜻이 뭐예요? 영모로서 레모를 보충한다 이런 말이에요. 영모가 뭐예요? 여린 히읗이에요. 여린 히읗. 자, 여린 히읗으로 레모는 리을이에요. 리을을 보충한다. 이영보례. 그러니까 이 불하고 리을로 끝났는데 이게 원래는 붓하고 빨리 끝나는 거거든. 그래서 이것을 딱 보충을 해주면은 원래 이 음처럼 빨리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불 하고 딱 끝나는 거예요. 발 하고 딱 끝나는 거죠. 그래서 중국 음에 가깝게 표기되도록 하는 거예요. 발음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자, 이영보례 뜻 알겠어요? 그래서 영모 여린 히읗으로 리을을 보충해서 원래음에 가깝게 소리 나도록 한다. 자,
이런 것이 이제 다 동국정의식 표기에 들어간다. 세로 28자를 맹가노니 맹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새로 만들다. 창조정신이죠. 창조정신. 앞에 불쌍히 여긴다. 그러면 우리가 애민정신. 자주정신, 창조정신, 또 애민정신. 욕사인인 아로 사람으로 하여금 이습하야 숲이 니겨서 쉽게 익혀서 편어 일용인이라 편안하게 하고 잘 따라민이라 우리가 이런 것을 이제 실용정신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세종이 자주정신, 애민정신, 실용정신, 창조정신을 가져서 이것을 만들었다. 자,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음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기난, 여기서 이제 기억을 어떻게 읽었느냐. 지금은 우리가 기억을 그냥 기역 그러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읽었을 가능성이 없죠. 어떻게 읽었을까요? 아마 기로 읽었을 거다.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뒤에 난을 쓰는 것을 보고 알 수가 있어요. 그랬으면 의로 읽었다면 는이 됐겠죠. 음성모음이니까. 근데 기는 중성모음이니까 뒤에 양성모음이 왔어요. 그래서 기난. 기난 아음이니. 자, 아음을 자세히 보세요. 아 보면 꼭지가 있죠. 이거 어떻게 읽었을까요? 아. 자, 꼭지가 있는 이응은 아가 아니에요. 만일 아로 읽으면 이렇게 썼겠지. 자, 이것은 nga 하는 소리예요. nga. 여러분들이 nga 안 할 것 같죠? 근데 항상 쓰는 말이에요, 실은. 느닷없이 나오니까 그렇지. 방아 해보세요, 방아. 방아를 둘로 나눠봐. 방아예요, 방아예요. 방아. nga지? 방아. 실을 쓰는 거거든. 이 음을 흔히 써요. 그리고 누가 많이 써? 옛날 애매한 것을 이렇게 교정해주는 남자 누가 있었죠? 최효정이? 애매합니다. 이 그러죠. 애매합니다. 이. 자, 그러면 꼭지 있는 이응이에요. 애매합니다. 잉이 아니거든. 애매합니다. 이. 흔히 쓰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보통 할 때도 이렇게 써. 그리고 할 때도 이럴 때도 있죠. 코가 울리죠? 그렇게 쓰죠. 이렇게 하잖아. 이러잖아. 흔히 쓰는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표기에서 이 초성에 쓰이는 이응을 안 쓰면서부터 밑에 받침으로 보내면서부터 이게 우리의 뇌리에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잉아 같은 경우도 이잉아, 이잉아인데 발음하면은 이잉아거든. 이잉아 하는 건데 이게 받침으로 와버린 거거든. 자,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발음하기 어렵지 않아요. 최효정이만 하는 거 아니야. 보통 사람들하고. 특히 이제 전라도 지역에서는 뒤에 많이 붙이죠. 이따 만나자니? 또 보자니? 뭐 이러죠. 흔히 쓰는 말이거든. 아까 여린이 같은 부산에서도 여전히 쓰죠. 우리 의식하지 못할 뿐이지 많이 쓰는 말이에요. 하는 소리. 자, 그래서 nga음이니 정확하게 말하면 어떻게 돼요? nga음이니 이러면 되는 거예요. 군자 초벌성하니. 자, 군자 처음 피어나는 소리 같다. 병서하면 나란히 쓰면 이런 말이에요. 병서. 이것을 갈바 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나란히 쓰면 규자 초벌성하니라. 자, 근데 여기서 이게 뿔 없는 용 규자예요. 또는 어린 용, 뿔이 있는 어린 용도 규라 그래. 하여튼 용을 가리키는 거죠. 뿔 없는 용, 규. 근데 이것을 규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자, 왜 그럴까? 규. 지금 다 규인데 규. 이것은 세종대왕이 아마 유성음인 한자음을 표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썼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해요. 그래서 이숙영 선생은 이 각자병서가 유성음이라 그랬어요. 유성음. 된 소리가 아니라. 근데 이걸 보면은 타당성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의식하기에는 이것을 된 소리로 인식을 했을 거다. 그래서 외국의 유성음을 표기하는데 우리말은 유성음이 없다 그랬죠. 유성음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된 소리로 표기를 했어요. 그래서 버스 보세요. 버스. 자, 유성음이죠. 정확하게 발음은 어떻게 발음해야 돼요? 버스죠. 버스. 버스도 아니고 버스. 근데 버스 발음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이것을 된 소리를 써서 버스이래요. 버스 그러면 외국 사람들은 이걸 된 소리로 더 오히려 인식을 해. 우리말 유성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된 소리로 뻐 하면 외국 사람들 귀에는 거의 유성음으로 들려요. 그러니까 그 유성음을 표기하기 위해서 이걸 썼지만은 실제 음가는 된 소리였다. 지금은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유성음으로 보이는 글자에 이렇게 각자병서를 썼어요. 자, 그런데 규자 보면은 지금은 받침이 없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갔어요? 미음 순경음이 들어갔죠? 미음 순경음이 들어가니까 뒤에 뭐가 왔어요? 사이소리에 비읍 순경음이 왔죠? 비읍 순경음. 그래서 사이소리가 어떤 것이 오느냐? 앞에 유성음이 오는데 이 유성음이 어떤 유성음이 오느냐에 따라서 사이소리가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어떤 사이소리가 와요? 어떤 사이소리가? 앞에 유성음과 같은 계열의 사이소리가 와요. 알겠죠? 그 뒤에 이제 예를 하면 쭉 봐봐요. 군자 저선 피아노 사이 같아니라 했을 때 앞에 유성음이 뭐였어요? 군하고 니은이 오죠. 그러면 뒤에 뭐가 와요? 디귿이 오죠. 디귿.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전청자죠. 그런데 이 비읍순경음은 전청자라고 실은 보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전청자가 오는 것이 원칙인데 예외적인 것들도 있어요. 자, 비읍순경음, 그 다음에 군자 그러면 디귿, 이것이 사이스로 온 거예요. 그 다음에 키난 아음이니 저 쾌자 초발성하니라 해서 쾌하면서 이게 받침이 없는 거죠. 자, 받침이 없는 이응이 오니까 여기에 사이소리가 뭐가 들어가요? 쾌자 하면서 여린 히읗이 들어가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 이응이 들어가면 같은 계열이죠. 그래서 여린 히읗이 오는 거예요. 모음으로 끝났을 때는 여린 히읗. 자, 그러면 사이소리를 다 예측해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nga는 nga음이니 ng업자 초발성하니라. 자, 이것도 읽을 수 있죠. 그러니까 업이 아니고 꼭자 하나가 있는 거니까 ng업 이렇게 읽는 거예요. ng업. 근데 앞에가 유성음이 아니죠. 받침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 사이소리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여기는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안 들어가고 사이소리가 안 들어가고 바로 이어지죠. ng업자 초발성하니라. 자, 디난 설음이니. 자, 설도 가만히 보세요. 설. 혀설이 리을에 뭐가 들어갔어요? 여린 히읗이 들어갔죠. 여린 히읗이 들어갔다는 것은 발음할 때 어떻게 발음해라는 거예요? 빨리 끊으라는 거예요. 설음이 아니고 설음이니. 이렇게. 그러니까 리을로 끝나는 것들은 전부 다 여린 히읗이 들어가서 이응보를 해가지고 빨리 끝내주는 거예요. 빨리 끝내요. 설음이니. 이렇게.
여 두자 초발생하니라. 두 미음 순경으로 끝나가 비읍 순경 들어갔죠. 그 다음에 병사면 여 담자 초발생하니라. 거기에 오타가 하나 있어요. 담자 미음으로 끝났어. 유성음이죠. 자, 그러면은 사이소리 뭐가 들어가야 돼요? 미음으로 끝났으니까 같은 계열의 전청. 그렇죠. 비읍이 들어가야 돼요. 비읍 집어넣으세요. 담자 초발생하니라 해다가 비읍. 그 밑에 언해가 돼 있는 부분은 들어갔죠. 갈봤으면 담자 처점 표현하는 소리 같하니라. 자, 티난 서름이니 여 탄자 초발생하니라. 탄하고 니은으로 끝났죠. 그러니까 또 디귿이 들어갔어요. 니난 서름이니 여 나자 이응으로 끝났으니까 여린 히읗. 나자 초발생하니라. 비난 수름이니 여 별자 초발생하니라. 자, 별하고 이게 탁 끊어지죠. 탁 끊어지니까 이 별자 같으면 리을 같으면은 울림소리니까 당연히 들어가야 되지만 딱 끊어져서 디귿처럼 폐쇄시켜버리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사이소리가. 자, 그래서 별자 초발생하니라. 그 다음에 보자 초발생하니라. 여린 히읗. 그 다음에 피난 수음이니 여표자 초발생하니라. 표하고 미음 순경으로 끝났으니까 비읍 순경음. 그 다음에 미는 수음이니 미자 해서 이응으로 미 받침이 없으니까 여린 히읗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읒은 즉자 초발생하니라. 갈봤으면 여자자 초발생하니라. 자, 받침 없죠? 그러니까 여린 히읗 들어가고. 자, 치난 치음이니 여 침자 초발생하니라. 미음으로 끝났으니까 비읍 들어가죠. 시옷 치음이니 여 술자 초발생하니라. 병사면 여 샤자 초발생하니라. 자, 거기 샤하고 이응으로 끝나니까 뭐가 들어갔어요? 여린 히읗이 들어갔죠. 자, 그 다음에 10페이지라서 여린 히읗은 후음이니 여 읍자 초발생하니라. 이것도 읍이 아니고 어떻게 발음해야 돼요? 읍 이래야 돼요. 읍이 아니고 읍. 그러니까 부산 지역에 가면은 분명히 읍자 발음할 때 읍 이렇게 발음할 때 거기에는 뭐 산낭짐 읍이야. 읍내 그렇게 발음하죠. 읍내가 아니라 읍내. 자, 이게 원래 여린 히읗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린 히읗. 자, 병서 허는 후음이니 여 허자 초발생하니라. 갈봤으면 홍자 홍. 자, 여기서 홍자에서 홍하고 이응으로 끝났죠? 그러면 여기 사이소리 뭐 들어가야 돼요? 이응과 같은 계열. 홍. 사이소리. 이응과 같은 계열 사이소리. 기억이죠. 기억. 네. 눈치가 조금 빠른 사람은 그 밑에 보고 알 수가 있어요. 그 밑에 언해본에는 풀어놓은 곳에는 기억자가 들어가 있죠. 홍자 처선 피하는 소리 같하니라. 자, 리어자 이건 다 이제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자음이 끝나고 아, 으, 이, 오, 아, 우, 요, 야, 유, 여 여기에 쓰인 글자들은 모두 다 앞에 자음에서 쓰는 글자들 그대로 쓰였죠. 그러니까 그다지 이제 어렵지 않죠. 다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11쪽으로 와서 종성. 여기에서 이제 종성, 부용, 초성이란 말이 나오죠. 종성은 부용, 초성 하나니라. 내중소리난 다시 첫소리를 쓰나니라. 그 다음에 이제 이 연서법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응을 연서 순음 지하하면 위 순경음 하나니라. 순경음이 된다. 이 경자 보면은 경 이렇게 돼 있죠. 입시울 소리 아래 니서 쓰면 입시울 가비아반 소리 되니라.
그래서 순경음은 입술이 어떻게 된다는 소리예요? 마찰해서 나는 소리예요. 무 하는 하는 마찰음이라는 거예요. 마찰음. 그래서 이 비읍 순경음은 그 음가를 유성, 양순, 마찰음이다. 일단 음가를 이렇게 규정을 해요. 우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부부하면 지금도 부부를 빨리 읽으면 이게 부인데 부부. 이걸 더 빨리 하면 부가 돼요. 우. 자, 이것은 마찰음이에요. 우 하는 소리. 부부. 그래서 양순 마찰음으로 소리 나는 거다. 그래서 양순 마찰음. 자, 초성을 합영할 때면 병사라, 중성도 동한이라. 갈바스나 나란히 쓴다라는 거죠. 나란히 쓰는 거. 그래서 이 가획 원류에 이렇게 합쳐서 쓰는 법, 이 합성법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아의 오아, 아까 이거 부서법이라고 그랬죠? 부서법. 그래서 초성 아래에 쓰는 것. 그 다음 이, 아, 어 이런 것들은 오른쪽에 쓰는 것. 그 다음에 범자의 피라비 성음 하나니. 자, 무리자의 모름에 어우러자 소리 이난이는 일다라는 말이에요. 일다는 이루다라는 말이에요. 이루다. 소리가 이루어진다. 초, 중, 종성이 합쳐져서 소리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것을 성음법 그러죠. 성음법. 부서법에 의해서 성음법을 설명하고 있어요. 모름에 어우러져 소리 이나니, 소리가 이루어지나니. 그 다음에 이제 사성법. 좌, 가 일점하면 즉 거성이요. 거성 그랬죠. 자, 이 성조. 그래서 점을 더한다 그래서 가점법 또는 곁에 찍는다 그래서 방점법. 자, 가점법, 방점법.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사성을 성조를 조금 더 이제 설명하도록 합시다. 앞에 성조 했었는데 자, 점을 하나 없으면 무 하면은 평성이에요. 자, 점이 하나 있으면 거성. 점이 두 개 있으면 상성이에요. 그래서 이 성조를 평성, 거성, 상성을 따로따로 다 갖고 있으면은 이런 것을 승강조 언어라 그래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고. 그런데 승강조 언어냐 아니면 높은 소리와 낮은 소리 두 개만 갖고 있는 평판조 언어냐, 학자마다 이게 의견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상성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 평성과 거성, 높은 소리, 낮은 소리 두 개만 있다. 그리고 낮았다가 올라가는 소리, 이건 두 소리를 합쳐놓은 거다. 그러면은 평판조 언어가 돼요. 자, 두 개만 인정하면 평평한 언어다. 평판조 언어, 이게 일반적인 그런 주장들이에요. 그 다음에 승강조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언어다. 이것을 높은 소리, 낮은 소리, 낮다가 높아지는 소리. 그러면 평판조가 맞는데, 이 평성은 여기서 뭐라고 말하세요? 맛, 낙가반 소리 그래 됐죠. 11 한 점은 맛 높은 소리요, 나간 소리요. 무점이면 맛 낙가반 소리라 그랬죠. 맛 높은 소리, 처점이 낙갔고 내종이 높은 소리, 맛 낙가반 소리. 자, 보세요. 맛 낙가반 소리. 자, 맛 낙가반 소리, 그 다음에 맛 높은 소리. 가장 낮은 소리다 이런 말이에요. 가장 낮은 소리. 그런데 상성은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처섬이 낮같고 내종이 높은 소리 그랬죠. 그러면은 이걸 평판전으로 볼 수가 있을까? 이 설명에 따르면 상성은 이 정도에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소리예요. 평성은 아주 낮은 소리, 가장 낮가반 소리, 높은 소리, 처섬이 낮같고 내종이 높은 소리. 그러면 승강조 언어가 돼버리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냥 이 둘이 이건 낮은 소리, 높은 소리, 낮다가 높은 소리. 그러면은 평판조 언어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게 해석하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데 한자로는 평성을 편안한 소리 그러죠. 그렇게 보면 아니화예요. 아니화. 상성은 화이거 들치는 소리. 거성은 거의 장이에요. 올라가서 아주 씩씩한 소리. 그렇게 되면은 이건 다 이어지죠. 한자로 보면 아니화, 평성, 화이거, 상성, 거의 장. 그러면은 거성. 이건 잘 이어지죠. 근데 이 놓고 보면은 낮가본 소리, 낮같고 높은 소리, 높은 소리. 약간 좀 차이가 있죠. 뭘로 보느냐에 따라 이게 조금 달라져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점을 2개 하면은 낮다가 높아진 소리. 평성의 소리에서 거성소로 올라가는 소리.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입성은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높이에 대해서 특별하게 규정해 놓지 않고 있어요. 그냥 가점이 이 촉구판이라 점도음은 한 가지로 돼 빠라니라. 그냥 빨리 끝닿는 소리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빨리 끝나는 소리를 뭘로 볼 거냐? 여기 보면 이제 그런 설명이 나와요. 이 평성, 상성, 거성은 이 불청, 불탁자가 거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불청, 불탁. 이 불청, 불탁자는 평성이나 상성이나 거성이 된다. 이렇게 설명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전청, 차청, 전탁자. 전탁자는 입성이 된다. 그러니까 불청불탁자는 뭐예요? 이응, 니은, 미음, 리을, 그 다음에 꼭지 없는 이응, 반침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평상거성이 된다는 거고, 그 외에 전청차청, 기역부터 디귿, 비읍, 시옷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입성자가 된다. 빨리 끝닿는 소리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성 이것 자체를 어떻게 성조로 보기는 조금 어렵다. 그냥 이 폐쇄음, 폐쇄음에 가까운 이것을 입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적절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어에는 없는 거 치두와 정치를 구별했어요. 치두음과 정치음. 앞에 이제 이렇게 앞부분이 내려간 음이 있죠. 치읓, 지읒, 그 다음에 쌍시읒, 쌍시옷, 이런 것들, 쌍지읒. 자, 이런 것들은 치두하고 치두에 쓴다. 치두. 그러니까 이빨에 닿게 쓰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치조에도 앞부분, 상치경, 파찰음이에요. 상치경,
또는 치, 파차름. 맨 앞에 이빨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그 뒤가 이렇게 켜지는 거. 이런 것들은 혀의 뒷부분. 정치음 그러죠. 권설음이에요. 권설음. 혀가 뒷부분에서 소리 나는 거. 조금 뒷부분. 그래서 스 이런. 스가 아니고 스 그러면 어때요? 혀 앞부분이 살짝 꼬이죠. 꼬이면서 혀 뒷부분이 입천장에 만나게 되죠. 스, 지. 그 중국어에서. 우리말에서는 잘 안 쓰는 표현이에요. 권설음은. 중국에서는 상당히 많이 쓰죠. 중국 영화 같은 데 보면 즈 하는 소리. 자, 그리고 권설음. 경국에서 나는 소리. 경국의 치경음. 자, 이런 것들을 만든 것은 세종이 우리말만 표현하려고 한 게 아니라 중국 한자음을 잘 표기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설, 순치, 후, 지, 자는 어금니 소리, 그 다음에 혓소리, 입술 소리, 그 다음에 목소리의 자는 통용, 한음, 중국 소리와 같이 통한다.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것은 이 이빨 소리였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치두와 정치를 구별해서 썼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언해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다음 시간에 이제 표기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